네, 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네, 우리 회원분들 의료법, 의료소송 문제만 들어도 일단 쉽지가 않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고 싶다라고 나선 전문가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일명 줄여서 의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의변은 어떤 모임이고 또 의변이 또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되는 책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변에서 한 분 모셨습니다. 황다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다연 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일단 뭐 인사드렸지만 네. 그래서 회원분들께 한 번 더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공보이사를 맡고 있고요. 지금 변호사 10년 차 정도 됐고, 의료소송 분야도 이제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지금 이제 수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 황다연입니다.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 의변 어떻게 탄생하게 됐습니까? 네, 그 의변이라고 하는데요.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04년에 처음 이제 설립을 하자라는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 대표로 계신 이인재 변호사님께서 당시에 그 일본에는 의료 문제 변호인단이 있다. 그 의료 문제를 이제 의료 소송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 따로 이제 연구라든지 학문적인 이제 그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단체로 이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의료 소송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 한 40분께 이메일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40분께 돌렸는데 이제 각자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네. 한 3차례 정도 이메일을 보내셨고 이제 결국에 이제 처음에 이제 조금씩 만나다가 2007년에 돼서 이제 단체를 설립을 하셨고 2008년에 창립총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처음 이제 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꽤나 오래 됐는데요. 일단 일본에 있는 걸 좀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고, 네. 무려 그래도 삼고초려로 네. 만들게 됐는데요. 현재 그러면 이제 의변 구성은 어떻고, 좀 규모는 어떤지 알려주시죠. 현재 지금 대표로 계시는 이제 회장 변호사님 한 분 계시고, 이제 부대표님이 3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학술단, 이제 뭐 사업단, 이제 총무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사업이사님들이라든지 네. 공보이사, 뭐 학술이사 이렇게 이제 이사 체계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 외에 전국에는 회원분들께서 한 200명 정도 계십니다. 40명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래됐으니까 네. 그동안 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려주시죠. 의변 활동은 이제 총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연초에 그 지난해 이제 선고된 이제 의료 문제, 보건 문제에 관련된 주요 10대 판례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담회를 법원과 검찰에 보면 의료 소송과 관련된 전문 재판부가 있습니다. 네. 간담회를 항상 개최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변호사님들께 전문 강의를 제공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이제 이런 변호인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본에 있는 변호인단과도 교류 활동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많이 제약이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어떤 제약이 있었을까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단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대면적으로 만나는 활동은 사실상 많이 줄었지만, 이제 대신에, 코로나의 감염병 관련돼서 이제 대응하는 의료진 문제가 네.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었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의료인들의 인권 침해라든지 이제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많이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2월에 좀 주요 성명을 좀 발표를 했었죠. 네. 그 2월 26일이었는데요. 네. 그 전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코로나 방호복을 입고 이제 검체 채취 업무에 이제 이렇게 의료진들이 투입이 됐었는데 네. 그 당시에 사실 방호복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방호복 대신에 이제 전신 방호복 대신에 이제 다른 이제 비닐 가운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걸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제 지침이 내려왔고, 사실 이런 게 의료진들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나서면은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 의료진들은 이제 차출돼서 그 자리에 나가는 이제 병역의 의무 대신에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의료진의 인권 침해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제 인권 침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또 의료진 인권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네. 힘을 쓰고 계셨고요. 주로 어떤 걸 좀 많이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 이제 의료법 문제를 부딪히는 분들께서 사실 거창하거나 이제 막 큰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 실무에서 사실상 이제 그 되게 사소한 문제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의원을 개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환자가 진료를 보고 갔는데 환자 언니가 와서 이거를 이제 처방전을 떼달라고 한다거나 네. 진료 기록을 떼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진료 확인서, 네. 결석을 했는데 학교에 내야 되니까 내가 대신 와가지고 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요청을 네. 하는데 그러면은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이런 거를 떼서 줘도 되냐. 이렇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이런 맞아요. 부분이 잘못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네.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문제가 됐고요.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전화 진료도 많이 문제가 될 수 네. 있습니다. 요즘에 원격 진료라고 해서 이렇게 허용된다라는 이제 보도도 많이 나오고 네. 한시적 허용 이런 맞아요.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실 전화 진료라는 게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그 직접 그 진료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발급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지금 이제 실무상으로는 전화로 이제 뭐 어머니가 가기 어려운데 이거 처방전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네.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단골 많이 오시는 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다가 네. 의료법 위반으로 뭐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맞습니다. 주의를 네.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흔하고 뭔가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또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 되게 크게 느껴지고 네네네.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힘들어 하시고 또 네. 의료 현장에 있으면서 이 법이라는 건 또 나와 좀 멀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렵게 네.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책을 또 마련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뭐 책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의료법 주석서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토대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 책인데 네, 제목이 의료법 주석서 이렇게 해서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저자 이렇게 네네.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2008년으로부터 10년이 됐기 때문에 2018년이 됐죠. 2018년에 이제 10주년으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네. 10주년 기념으로 2018년에 이제 쓰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 2019년에 이제 저희가 사실 자주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각자 이 업무가 생업은 또 각자 하다 보니 네. 이제 각자 이제 맡은 부분을 써야 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15분께서 이제 할당량을 네. 이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쓰고 판례도 리서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의료법이라는 부분이 개정이 굉장히 잦습니다. 네. 빈번하게 개정이 되는데 이제 19년에 써서 원래 19년에 발간을 했어야 네. 되는데 이제 도중에 의료법이 개정이 또 돼버리는 바람에 2년이나 걸려서 네. 2020년 지금 10월이 돼서야 이제 빛을 봤습니다. 책을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저희 이거 책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책이 카메라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네. 이 부분에 일단은 법을 일단은 조항을 보면 총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네. 개별적으로 조항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도 이게 학문적인 책이 아니라 법을 네. 기초로 한 주석서기 때문에 기본 틀은 이제 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이제 실무에서 이제 법을 찾아보시거나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가장 쉽게 항목을 목차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걸 15분의 변호사님들께서 나눠서 쓰니까 이제 이거를 뭐 학문적으로 다시 나누기보다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몇 조에서 몇 조까지는 누가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강조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이건 이거 제가 써서 그런 얘기를 네. 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이제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시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이제 좀 확실히 하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의료법 17조에 처방전 작성과 교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이제 발행할 수 없다라고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이 의료법은 사실 살아있는 조항이고 현재도 적용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이제 많이 이제 주변에서 말씀은 하지만
현재도 직접 진료를 안 하고 이제 전화로 아직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환자가 신환이 왔을 때 이제 전화로 처방전을 줬다거나 아니면 약을 줬다거나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한 번 이제 그 전에 진료를 받던 환자가 아니라 전화로 처음 이렇게 네. 상담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지만 전화로는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의료법 위반이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 전화로 처방을 한 경우에는 이제 처벌된다라는 네.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법 주석서를 쓴 목적도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이제 뭐 논의라든지 뉴스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나온 책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동안 좀 출간이 2년 정도 걸렸는데 좀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힘든 점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썼다 싶었는데 네.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이제 네. 수정하는 부분은 그렇죠. 사실 좀 이제 번거롭고 이제 좀 이제 딜레이 되니까 이제 좀 지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15분들께서 이제 나눠서 썼기 때문에 이걸 취합하시는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에게 계속해서 독촉 문자를 보내시고 독촉 전화를 네. 이제 받으면서 예, 다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부랴부랴 쓰고 하는 이제 네. 그 인고의 과정이 이제 좀 맞아요. 있었습니다. 이게 네. 업무도 보셔야 하니까 또 마감의 압박에 또 시달리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반응이 좀 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출간이 됐다는 소식, 저희도 이제 잊고 지내고 있다가, 이제 너무 쓴 지가 이제 네. 한 1년 지났으니까, 이제 네. 뭐 잊고 지내고 있다가, 이제, 이제 나온다. 오. 박영사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소식을 SNS에 올리자마자, 네. 그 예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제도 관련돼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네. 분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셔서, 이제 바로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다른 의료법 관련된 책과 같이 함께 놓으시면서 비교 분석해주겠다. 오, 네, 신랄하게 네. 비평을 해주시겠다라고 네. 이제 바로 반응을 올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무겁게, 이제 이걸 신중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네, 이제 그렇죠. 무거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따끈한 책이 나왔구나 하고 이제 미리 구매한 분도 계신데요. 사실 회원분들 중에는 이런 책이 나온지도 몰랐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셨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변에서 정말 힘들게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서 만든 이 책으로 이제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지금 현재 법 적용하는 이제 법 집행자들이라든지 법률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법을 개정할 것이다, 이런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법 같은 경우도 지금 실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법인데, 이 의료법 주석서에 있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 기준으로 처벌도 이루어지고 적용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뉴스에서는 뭐 앞으로 청사진을 많이 보여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앱으로 진료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적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뭐 직접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실제 적용되고 있는 법을 찾아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실무에 계신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10주년 기념해서 이 책 소개를 했지만 이건 또 의변 활동 중에 또 한 가지고 정말 네. 다양한 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앞으로 또 활동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의료법은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법이고요. 이제 각자 개별 전문 분야별로 이제 여러 가지 변호사님들의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의약품 쪽으로도 이제 계신 분들이 계시고, 뭐 식품이라든지 제조물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소송을 심도 깊게 진행을 하셨던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전문 분야별로 변호사님들께서 모여서 함께 이제 집단지성으로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이제 기회로 이제 물꼬가 트여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목소리도 많이 냈는데 그 의료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부분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면서 활동을 계속 이제 보폭을 넓혀가는 이제 의견이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또 책을 시작으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좀 다룬다고 하셨는데, 저희 또 앞으로도 뭐 의변의 활동 응원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뭐 의사 회원분들도 보시고, 뭐 잊고 계신다고는 네. 하셨지만 검색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께, 미래의 독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자분들이라고 하시기는 이게 사실 이게 쉽게 재밌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도 이거를 제가 썼지만 이거를 앉아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서 소설책처럼 읽으려고 하니까 안 읽혀요. 이거는 그렇게 읽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실제로 오늘 이거 진단서를 내야 되는데 이건 어떨까라고 했을 때 법조문 찾아봤을 때 그냥 이제 법률 검색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 책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좀 해설도 많이 있고 실제 사례랑 행정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행정 사례 부분도 많이 첨가를 해놨기 때문에 실무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직은 학계에 있지만 이제 곧 나오실 분들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좀 쉽게 의료법을 접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변에서 황대현 변호사님과 함께 좀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10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네, 의료법 주석서 책에 대해서 좀 소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의사 회원분들 또 의료법이나 의료 소송 문제 관련해서 좀 헷갈리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 이 의료법 주석서라는 책이 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